네, 12월 10일에 시작하는 챔피언스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아약스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자, D조 3위입니다. 승점 7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아약스와 승점 8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아탈란타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하지만 패배하더라도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밀트윌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5-2 포메이션으로 상대팀에 따라 최전방과 중원의 6명의 선수들을 선발 또는 교체로 경기했습니다. 지난 리버풀과의 홈에서는 중원이 무너지면서 무려 5골을 허용했지만 리버풀의 원정에서는 중원의 툴은, 페시나, 프릴러, 고메즈를 선발로 출전시켜 중원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했습니다. 최근 밀트윌란과의 경기에서는 최전방에 사파타와 무리에를 선발로 내세워 중원과 측면의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고메즈가 공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약스는 아탈란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중반 페널티킥과 최전방 트레오레의 골로 앞섰지만 후반 아탈란타 최전방 사파타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2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약스는 아탈란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중반 페널티킥과 최전방 트레오레의 골로 앞섰지만 후반 아탈란타 최전방 사파타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2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약스는 최근 리버풀 원정에서는 골 결정력은 아쉬웠지만 중원의 압박과 리버풀의 중앙과 측면의 빠른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대응했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위협적인 크로스와 간결한 공격 전개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좌측 호센스의 측면 공간 활용과 크로스는 위협적이지만 아약스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측면과 중원의 압박으로 리버풀을 고전케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경기 아약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다음 경기 밀트윌란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밀트윌란은 D조 4위입니다. 승점 1점으로 4위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지난 아탈란타 원정 경기에서 센터백 숄츠의 선취골로 앞섰지만 공수에서 밀리면서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자, 반면 리버풀은 지난 홈에서 아약스에게 승리하면서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16강 진출에 성공했죠. 이번 덴마크 원정 경기 이후 3일 만에 곧바로 풀햄 원정 경기를 치른 리버풀은 부상 선수와 체력적인 부담으로 주요 선수 대부분이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자, 리버풀의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무승부를 예상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밀트윌란의 핵심 중원인 안데르센과 시스토가 부상으로 결장 예상됩니다. 자, 그러므로 리버풀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의 승리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잘츠부르크와 AT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A조 3위 잘츠부르크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두어야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소한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르크는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3대2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원에 주누조비치와 카마라 공격 조율과 안정된 수비 조직력은 굉장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이에른 원정에서 4대0으로 패배했지만 그 이후 수아레즈가 복귀하면서 공격의 완성도가 높아졌고요. 중원의 에레라와 코케의 공수 조율 그리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요렌테, 코레아의 크로스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잘츠부르크가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측면에서 활약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전방 수아레즈와 플렉스의 유기적인 호흡에 대처하지 못했죠. 공격적으로 몰리면서 위협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공수의 안정감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예상됩니다.
네, 다음으로 인터밀란과 샤흐타르의 경기입니다. 자, 비조 승점 5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 인터밀란은 우크라이나 샤흐타르에게 무조건 승리하고 타 팀들과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탈락이 확정되고 승리한다면 챔스 16강 진출 또는 최소 유로파리그 진출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인터밀란은 양쪽 측면에 하키미와 애슐리 영의 크로스가 최근 경기에서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원의 비달과 바렐라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하고요. 하지만 루카쿠의 힘과 높이에서 나오는 득점력은 최근에도 살아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호흡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조 2위인 샤흐타르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할 경우 최소 유로파리그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홈과 원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모두 승리했고요. 인터밀란과는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원정보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팀과 경기 상황에 따라 전술 변화와 선발 선수 폭이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선수로는 최전방 공격수 모라에스와 측면 공격의 테테, 중원의 스텐파네코가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중원의 공백은 예상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로서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지난 메넨글라 원정에서 수비와 중원의 강한 압박과 집중력 있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샤흐타르도 승리의 동기부여는 강합니다. 그러나 핵심 공격인 모라에스가 부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대체 선수가 없는 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이 홈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흐타르도 최소 무승부를 거둘 경우 16강 진출에 직행하는 만큼 격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자,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메넨글라의 경기입니다. 비조 3위, 승점 7점인 레알 마드리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16강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위, 메넨글라도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골득실에서 앞서는 메넨글라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메넨글라 원정에서 메넨글라의 최전방 튀랑에게 골을 허용했지만 벤제마 그리고 카세미루, 라모스의 움직임이 살아났죠. 후반 87분에 벤제마, 카세미루의 득점으로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3일 간격으로 챔스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벤제마는 몸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자, 로드리고는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고요. 수비에서도 바란의 나초가 후반 중반 이후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습니다. 결국 샤흐타르에게 추가골을 허용했죠. 자, 메넨글라는 최근 홈에서 샤흐타르에게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인터밀란전에서는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자, 인터밀란전에서 중앙 수비수들이 힘과 높이가 있는 루카쿠 그리고 스피드가 있는 측면을 봉쇄하지 못하면서 3골을 허용했죠. 센터백 엘베디와 중원의 호프만 부상이 아니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반대로 공격에서는 튀랑 플레, 슈탄들로 이어지는 짜임새 있는 공격 굉장히 좋았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와 패스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공격의 흐름은 좋지만 수비에 공백이 있는 네넨이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휴식을 취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중요한 경기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올림피아와 포르투의 경기입니다. 자, 시조 2위인 포르투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3위 올림피아는 이번 경기에서 큰 실점 없이 무승부를 거둘 경우 유로파리그 진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는 지난 홈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1대0 승리 이후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끈끈한 수비와 측면 역습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르세유 홈과 원정에서 2골만 기록할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적었고요. 지난 홈에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거친 수비로 1실점만을 기록했습니다. 엘 아라비와 발부에나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우측 부르마의 스피드와 수비가담은 괜찮았지만 현재 발부에나와 부르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포르투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그리스 원정 이후 2일 후에 리그 홈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핵심 선수들을 제외하고 그동안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올림피아는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경기고 포르투는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만큼 이번 경기보다는 리그 경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르투의 예비 선수들이 꾸준히 교체로 출전했던 만큼 경기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올림피아는 홈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겠지만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좋은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자, 다음으로 맨시티와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자, 시즌 1위 맨시티는 포르투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4위 마르세유는 올림피아와 승점 3점 동률로 최소 무승부를 기록해야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합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마르세유와의 경기 이후 맨유 원정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발 라인업은 지난 포르투전과 같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홈에서 올림피아에게 역전승을 거두었고요. 포르투전에서는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자, 중원의 카라마와 롱지의 전방으로 이어지는 볼 배급 그리고 공수 조율이 좋았지만 공격에서의 득점 찬스는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마르세유가 맨시티 원정에서 집중력 높은 경기를 해야겠지만 전력의 차이가 크고 중원과 수비에서 맨시티의 짜임새 있는 빠른 공격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